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어김없이 목요일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 네, 아나운서 권자윤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파란불을 켰습니다. 네. 사실 이번 주 내내 시장이 좋았어가지고 오늘 시장도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네. FOMC를 앞두고 약간 관망하는 심리가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지수가 1% 넘게 하락했는데 2차 전지주들이 하락을 주도하면서 오늘 뭐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던 하루였어요. 네, 이럴 때일수록 더 종목 상담도 꼼꼼하게 필요하시겠죠. 지금 바로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전화번호는 02-2000-4919,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네 분의 전문가분들이 냉철하고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네 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네 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좌회정에는 정태근 이사 그리고 정재훈 대표 모셔봤고요. 네, 우의정에는 예병군 대표 그리고 이성우 이사님 모셔봤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내일 새벽입니다. 연준이 이제 미국의 올해 최종 기준금리를 발표하게 됩니다. 네. 뭐 일단 시장 전망은 동결 쪽으로 기울었는데 이제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파월이 뭐라고 얘기를 할지 네. 또 연준의 내년 통화 정책 방향이겠죠. 예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FOMC 뭐 기준금리는 동결로 전망을 하는데 네. 뭐 내년 전망이라든지 앞으로의 전망을 좀 뭐라고 얘기할지 어떻게 좀 보세요? 결코 뭐 지금 만만한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파월이 지금까지 해왔던 발언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급선해서 시장이 막 반길 만한 얘기를 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만족할 만한 수준을 외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만족할 만한 수준에 대해서 갑자기 급선해서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으니 우리는 이제 금리 인하를 논의해 봐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전히 조금은 매파적 발언이 섞인 이제 발언이 조금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딱 그만큼의 우려만큼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 보면 딱 그만큼의 우려. 그러니까 이게 뭐 파월이 이상하게 발언하면 어떡하지라는 그만큼의 우려만큼만 지금 시장이 빠져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계속 최근에 강조드렸던 것이 중소형주 개별주보다는 중대형주 쪽에 관심을 갖자. 지금 항상 12월 달에 보면 코스닥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다음에 1월, 2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기감사 보고서 전까지는 코스닥 시장이 크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더군다나 연말은 이제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도 코스닥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는 편이었죠. 그 부분이었고. 근데 이 결국은 그 우려가 섞여서 오늘 하락을 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비둘기파적 발언은 안 해주겠지만 시장이 지금은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하든지 간에 미증시는 오히려 환호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발언인데 왜 증시가 지금 안 좋았을 때와 증시가 좋았을 때의 어떤 발언의 온도차가 왜 다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결국은 이거예요. 지금 우려가 계속 될 수 없을 만큼 CPI라든가 이런 지표 발표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내년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무게도 조금 실려가고 있는 만큼 시장은 다시 우려로 빠졌던 오늘 보면 거래량 극히 없이 빠졌거든요. 이런 부분은 금방 회복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보다는 지금 하는 걱정들은 어찌됐든 다 기우예요. 왜? 시장은 지금 좋은 분위기를 탔거든요. 기우라는 것은 결국 안 해도 될 걱정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을 즐기고 시장에 내 몸을 맡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내일 발표되는 FOMC 결과는 뭐 지나가는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하락 종목 개수가 1,100여 개를 넘어섰습니다.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중에서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여줬는데 연말에 2차 전지 이제 팔아야 할 시점이 온 건지 네. 아니면 2차 전지 상승은 언제쯤 오는 건지 한번 정재훈 대표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오늘 2차 전지 쪽 섹터들이 좀 제법 많이 밀렸습니다.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4에서 5% 정도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포스코 그룹주들도 제법 좀 밀려내려온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여기에서 이게 고점이 좀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좀 이른감이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올랐던 부분들에 있어서의 조정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2차 전지 업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성장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은데 여기에서 한 가지 좀 고민을 해볼 부분들은 어떠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어요. 그 뉴스가 양도세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올 때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이나 포스코 그룹주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우선 공매도도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리고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양도세 완화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매기가 좀 들어온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선 여기서 확인해 봐야 될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추가적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게 된다라면 매수 관점으로 봐도 저는 여전히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양도세 이슈 완화는 가급적이면 좀 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억 갖다가 집 한 채 사기 힘들죠. 근데 이게 대주주의 이 기준을 좀 10억으로 삼는다라는 것 자체는 약간 좀 너무 낮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도세 상향 조정을 하게 된다라면 2차 전지 쪽에 있어서의 관련 종목군들, 특히나 공매도 잔고가 좀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반격 시도가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리튬 가격도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은 좀 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도부터 바로 시행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분리막 쪽이라든가 아니면 전해액 쪽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조정 시엔 좀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과거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이 과거에는 2차 전지 섹터들이 대부분이 다 함께 움직였다라면 지금부터 이제 따로 움직여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의 좀 구도로 좀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종목 압축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차 전지 섹터 뭐 양도세 완화 이슈가 다시 한번 또 나온다면 그때 다시 한번 또 상승 탄력 받을 수 있으니까요. 조정 시 매수의 관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2차 전지랑 사뭇 다른 분위기였던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반도체인데요. 이 반도체 안에서 또 다른 새로운 키워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바로 CXL인데요. 삼성전자가 이 차세대 메모리 기술인 CXL 관련해서 상표를 4개나 이제 무더기로 출원했다고 합니다. 이제 HBM에 이어서 CXL이 뭔가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뒤집을 것이다라고 하던데 정태근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네오셈 상한가를 가고 코리아 서킷도 급등이 나왔는데 이 관련 종목들 지금 뭐 눈여겨볼 만한 타이밍일까요? 오늘 언급된 종목들이 다 급등이 나와가지고 글쎄요, 최근에 고용이 이제 급등 오늘 약간 뭐 그래도 상승이 나왔으니까 조정 뭐 상승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상승폭 좀 줄어들었죠. 근데 어쨌든 가파르게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솔직히 좀 고민스러워요. 조정을 노려야 될지 따라잡아야 될지 좀 고민스러운데 최근에 어떤 시장 트렌드는 가파르게 쏜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좀 소량으로 좀 이제 추정 매수도 해볼 만한 구간이 있다라 좀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CXL이 또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는 시스템 내에서 이제 대용량의 데이터를 막힘없이 그게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이렇게 좀 저렴한 표를 쓰면은 패스 토스를 잘 해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갔다가 뒤쪽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은 아니고 언제든지 이 얘기가 나왔어야 될 타이밍인데 시간차를 두고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HBM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AI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서 이 AI 관련된 어떤 대용량 이 데이터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전송을 하게 되고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인데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연산을 시켜주기 위해서 DM을 적층을 시켜가지고 HBM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같은 맥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연산을 빨리 이제 유기적으로 보조를 해주는 장치가 HBM인 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빨리 유기적으로 이제 A란 부분, B란 부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잘 이제 통로가 돼가지고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입출력이 잘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인터페이스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온 디바이스 AI라든지 그리고 AI 서버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 그 데이터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게 된다라면은 앞으로도 계속 들을 얘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삼성전자가 또 한 발 늦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HBM 같은 경우도 한 발 늦어서 이제 뒤늦게 HBM3에 대해서 이번 달 지금 두 번째죠.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검증을 콜테스트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CXL 같은 경우도 이미 하이스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그 DDR5 기반의 CXL 메모리 샘플을 이미 이제 성공을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시장에서 이렇게 주목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안 두드러진 것 뿐이지 HBM도 뭐 개발된 지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었는데 이제 와서 부각이 된 것처럼 뒤늦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이스가 HBM도 그렇고 CXL도 그렇고 좀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도태지 않기 위해서 또 이제 뭐 특허 내고 또 이제 HBM 지금 속도 내는 것처럼 그런 구간에 들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CXL 관련돼 가지고 그리고 삼성, 그러니까 CXL, 삼성 그래가지고 이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오늘 네오셈이란지 오키스전자 같은 것들이 급등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이게 계속 갈 거냐 말 거냐는 이 반도체라는 테마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계속 지속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주로 엮여서 오늘 또 잘 간 종목들은 반도체라는 섹터가 좀 잘 가는 동안에는 뭔가 주목을 받지 않을까 네. 그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좀 조정이 나올 때를 노려보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의견 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CXL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시간외 거래 이슈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뭐 건설 그리고 철강 관련주들이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그러니까요. 뭐 남선 알미늄, 부국철강, 남아토건, 범양건영, 남선 알미늄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뭐 테마 이슈로 굉장히 낯이 익은 종목들이긴 맞아요. 해요. 어떤 이슈일지 이성욱 이사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시장 같은 경우가 변동성이 커지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개별주 요소를 갖춘 쪽들이 강할 때 테마적인 요소들이 부각된 종목들이 좀 강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변동이 있을 때 종목들 같은 경우가 정치 테마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인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가 내년에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시간외로 이렇게 강한 모습들입니다. 보통 총선 1년 전에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인맥과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총선 당해에는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강할 수 있음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보통 주가 변동성 같은 경우가 실제 신당 창당이 나타나는 그 기점에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 이후에 추가 상승 가능한 부분을 열어두겠습니다. 하지만 내년 같은 경우는 내년 초 이후에는 이제 정책과 관련된 부분의 테마로 종목들이 부각이 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열어두고 전체적인 종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철강주들 무슨 일인지 저희가 한번 내일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